여러분, 밥상 위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흰 쌀밥 한 공기에도 감춰진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밥 한 공기에도 혈당이 훌쩍 오르고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에겐 살로 직행하는 탄수화물 폭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만 바꾸면 이 밥이 혈당을 낮추는 밥으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강 밥상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GS쿨입니다. 오늘은 당뇨 때문에 밥이 두려운 분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밥 짓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친척 중 한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평소 밥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병원에서 되도록이면 흰쌀밥은 줄이라는 말을 듣고는 매 끼니가 괴로웠다고 합니다. 잡곡밥도 싫고 현미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방식의 밥 짓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약도 줄이고 체중도 4kg이나 빠졌다고 하세요. 도대체 어떤 밥을 드신 걸까요? 바로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밥 짓기 비법입니다. 이 말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항성 전분이란 일반적인 탄수화물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 발효되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착한 전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전분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흰쌀밥을 평소대로 짓습니다. 그 밥을 냉장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충분히 식힙니다. 먹기 전에 데워서 드시면 끝. 이렇게 하면 밥 속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흡수가 더뎌지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삶은 감자를 식혔을 때 당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식혔다가 데운 밥은 일반 흰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낮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와 다이어트를 함께 잡고 싶다면 여기에 두 가지 재료만 더해보세요. 첫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곡물로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아주 좋습니다. 쌀과 2대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보세요. 밥맛도 고소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둘째는 렌틸콩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콩인데요. 밥에 넣어도 고소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을 더하는 식사법으로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밥을 꼬들꼬들하게 짓는 것. 이 또한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퍼지게 지은 밥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금세 올라가지만 단단한 식감의 밥은 꼭꼭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매번 밥을 식혔다 데우는 게 번거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끼 분량을 지어서 소분해 냉장해 두세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금세 원래 밥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혈당에 부담 없는 밥이 되니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식사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밥에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보세요.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밥의 맛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밥 짓기 전 물에 소량의 식초를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밥 짓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살도 빠지며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단을 갑자기 바꾸거나 무리하게 굶지 않아도 됩니다. 밥상 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밥솥 안에는 지금 어떤 밥이 들어있나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건강한 밥 약이 되는 밥으로 당뇨도 체중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힌 밥, 잡곡과 콩을 더한 밥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매 끼니 밥만 이렇게 바꿔도 정말 혈당이 안정될까요? 사실 밥을 포함한 식사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나 다이어터 분들에게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밥을 가장 나중에 드시라는 것이에요. 즉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고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유지해주며 탄수화물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같은 밥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 하나로
혈당이 30에서 40% 이상 차이 나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국물 요리와 함께 밥을 먹는 습관 꼭 점검해 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말아 먹는 밥은 씹는 시간이 줄어들고 위에서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현미밥이 좋다던데 왜 난 소화가 안 될까? 맞습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현미 20%, 백미 8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비율을 늘리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또는 발화현미나 찹쌀현미처럼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현미 제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밥 짓는 물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생수보다는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곡물 성분이 우러난 물을 사용하면 더 고소한 밥맛과 함께 영양 섭취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한국 사람이 밥을 끊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밥을 내 몸에 맞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금만 바꾸면 그 밥은 건강을 되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건강한 밥심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밥상 위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당뇨를 관리하고 체중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살리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